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업에서 5년차 미만 주니어들 대상으로 토크쇼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성토대를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요. 그래서 와, 진짜 기업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렇게 표현하고 일단 말하고 이런 그런 직원들, 자기 방어막을 갖춘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직원들 중에서 그런 무례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어요. 매일 거칠게 부대끼는 이제 회사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덜 스트레스 받고 지낼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표현할까? 그냥 참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거슬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전제는요, 대단히 무례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지, 내가 누군가에게 그 멀쩡한 직장 상사한테 이제 함부로 이렇게 대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자, 무례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쫄지 않는다요. 쫄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원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과치가 아주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내가 지킨다.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죠.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쫄지는 않아. 이런 원칙을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 당신은 나를 위축되게 하거나 겁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속으로 나 혼자 쫄지 않아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게 상대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상대가 알아야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당황하고 긴장하고 막 쫄고 얼굴 빨개지고 막 땀 흘리고 그러지 말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하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안 한 거야? 그따위로 할 거야? 막 자기가 괜히 딴 데 가서 막 욕먹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를 한다. 무례하게. 이러면 자, 첫 번째 스텝 쫄지 않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게 화풀이를 하는 어떤 방식이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지. 이게 판단이 되면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 소리로 쫄아가지고 이렇게 위축돼서 조그만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지금 나를 야단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릴 수 있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어제 보고 드린 대로 내일 오후 퇴근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쫄지 않고 얘기하고 어제 중간 보고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눈을 쳐다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당당한 눈길,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쫄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빈도 이런 게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황하고 땀 흘리고 쫄고 힘들어하면 그런 어떤 남한테 무례함을 끼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나를 공격하면 나 화나죠,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얼굴부터 이제 빨개지는 거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목소리, 그리고 대답할 때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분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인드 컨트롤은. 좋은 방법은요. 마음속 미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만약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있게 얘기해야지.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이런 표정,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 번 해볼수록 실제 어떤 이제 경험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차갑게 상대가 난리를 치거나 놀리듯이 말했다고 치자고요. 예전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대리급 정도 됐을 때, 거기 직장 선배가 아주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게 쭉 직원들, 이제 있는 직원들 보고, 특히 이제 여자 직원들 보고서 너는 이 중에서 지금 여자 10명 있는데 너는 여기서 네 외모가 몇 등이라고 생각해? 막 이런 거 진짜 묻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는 외모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여기서 지금 몇 등? 만약에 이렇게, 무례하게 물었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포커페이스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선배님? 그런 질문? 위험한데요? 지금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인 거 알면서 일부러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러면 상대가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부터 굉장히 아뜨거라 정말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렇게 무례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거, 어떤 나의 태도, 나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무례함을 튕겨내는 거예요. 물이랑 기름 안 섞이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기름이 들어가도 내가 물이면 안 섞이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대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겁내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이렇게 확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매일 봐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천성을 버리겠어요? 나 때문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참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선배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얼굴 봐야 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SNS에 이제 뭔가를 올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딱 댓글을 달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한 10년, 15년? 더 됐죠. 한 20년 만에 이렇게 댓글을 딱 다는데, 세상에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 댓글도 무례하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응답. 굉장히 저에게 대선배였는데 무응답. 역시 몇십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무응답으로 그의 무례함을 거절했어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우리 아닙니다. 거리를 확 둔 거죠. 저는 이제 같이 일하지 않으니까 사실 거리 두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문제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난 영업인데 마케팅에서 무례한 선배가 있어요. 그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손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무례하구나. 그 마음으로부터 손절하면 일단 스트레스 덜 받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공식화시키지 않으니까 딱히 그 사람을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손절하는 방법은요. 딱 필요한 것 외에는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친해져 보겠다는 노력 멈추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으로부터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손절하고 거리를 뒀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도움 돼요. 스트레스 안 받고. 옆팀 아니라 직속 상관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더 어울려야 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식도 같이 하고 물리적인 그런 접점이 많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적으로 거리 두기는. 직속 상관이 무례한데 정수적으로 거리를 확실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회사에서 이제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냐 마냐 걱정하는 것처럼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는 당신에게 영향받지 않겠어. 일단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태도에 휘둘리지 않겠어.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시그널을 보내주셔야 돼요. 나는 쫄지도 않고 당신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를 당당한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직장 상사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막 물어볼 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례함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도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그게 바로 나는 정서적으로 당신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거리 두기의 어떠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걸 난 저분이랑 어쨌든 같이 일은 하지만, 그리고 일머리 같은 건 내가 배워야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저분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 라는 걸 내가 수시로 느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더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요, 뭐 회사에서 뿐이겠어요. 어디에서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무례한 사람한테 똑똑하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대처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스트레스 없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수민 지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